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송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따사로운 증식 카페 시간입니다. 함께할 전문가분은 홍주환 대표님이신데요. 이분과 우리 방송 시간 50분 이외에도 장중에서 평일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함께 참여를 해주신다면 매일매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대표님과 함께 해볼 시장 이슈 3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 포인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 11 확진자가 계속해서 30만 명에서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리오프닝 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죠. 여행이나 항공은 오늘 계속 올랐고요. 하지만 면세나 화장품주들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발 코로나19 악재로 인해서 이 리오프닝주 올라갈까 했는데 다시금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안철수 위원장의 탈모약 반값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탈모주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개인은 하기 힘든 이런 정치 테마나 급등 테마주들 우리가 여기서도 대표님만의 공약 비법이 있다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오늘은 1244원까지 넘어섰는데요. 대형주들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다 보니 외인 수급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인데 대형주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한 섹터는 과연 어떤 부분일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홍주환 대표님과 함께 하실 분들은요. 노란톡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 번호판 부분에다가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홍주환 3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약 5초 뒤에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여러분들이 계좌를 좀 빨갛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100원이기에 절대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한번 문자로 참여 코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QR코드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대표님 사진이 떡하니 있네요. QR코드는 여기 네모난 거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웹페이지가 하나 뜰 건데 클릭해 주신 다음에 닉네임 설정 후 들어오신다면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홍주환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실 홍주환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또 한 주 만에 찾아뵙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무척이나 반가울 것 같은데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또 찾아뵙는데요. 네, 한 주 동안 시장이 또 반등도 나왔고 반등 이후에 다시 또 하락이 나왔는 그런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시장이 언제쯤 반등을 해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저점에 거의 다다랐고 충분히 이런 시간 동안 저점을 탄탄하게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브리핑에 앞서서 제가 정말 지난주에 얘기를 해주셨던 그 히든 종목 있죠. 네, 그거 사실 우리 방송에서 종목 명이 공개되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쵸. 그 종목 네. 명이 바로 국전약품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국전약품 제가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어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시청자분들께는 공개가 됐었고요. 맨 밑에 보시면 27% 수익률 보이시죠? 공약일은 3월 10일입니다. 자, 우리가 진입가 8,000원 중반에 들어가서 최고가는 10,000원대까지 27%라는 수익률을 아주 단기간에 맛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목 저도 방송 끝나고 따로 여쭤봤습니다. 우리 대표님 그 종목 뭐예요? 저도 바이오 급등주 한번 타보고 싶어요 해서 종목명을 알았는데 저는 왜 매수를 못했을까요? 제가 매수하는 걸 깜빡한 거 있죠.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니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오르기 있나요? 저는 한 주 정도 저한테 더 기회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네. 그 약속한 부분을 지키기 때문에 네, 뭐 급등주를 그때 또 원하신다고 하니까 네. 급등주 위주로 좀 편성을 해드렸고요. 음, 그리고 그때 또 이제 신풍제약 우리가 잠깐 봐드렸잖아요. 네. 제가 신풍제약 잠깐 봐드리면서 종목 상담 진행해드렸었잖아요. 네. 도대체 이 신풍제약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매달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맞아요. 오늘 신풍제약이 아니더라도 제약주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있다라고 제가 준비해드렸던 게 바로 국전약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송 이후에 또 노란톡 안에서 따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뭐 바이오주를 왜 투자를 하면 좀 어려운지 이런 얘기들 그렇죠. 그때 다 해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오. 뭐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래요? 뭐 괜찮아요. 저는 이미 놓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국전약품 27% 수익 났지만 그래도 우리 홍 전 대표님께서는 선물 보따리시니까 많은 또 종목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성화를 보내주시면 또 한 번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급등주 선물을 주실 수가 있겠죠. 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여기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국전약품 20%가 넘는 수익률 30%까지 바라보는 이 종목 무료로 드렸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과 전략 그리고 왜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입장해 보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장 관전평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긴축 부담이 좀 커지고 있고 또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중국에서는 또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면서 경제 봉쇄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뭐 호재는 없고 이렇게 악재만 가득한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런 악재들이 이렇게 한 번에 몰려 있다라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선은 악재라는 건요, 여러분 시장에 뭐 드러나면은 재료가 소멸이 돼요. 그거는 호재든 악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지금 이벤트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 FOMC 회의가 내일까지 좀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이 25bp 내외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의견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FOMC에서 50pp까지 첫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언제 반영이 됐냐? 바로 1월 달 올해 연초부터 시장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다만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FOMC 회의에서 양적 긴축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이 잠깐 주춤하는 것이지, 사실 이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는 저는 1월 달 중에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벤트가 내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충분히 악재는 오늘이 전부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이제 FOMC 회의에서 나오는 이런 뭐 금리 인상의 문제라든가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크게 악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오늘까지가
리미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러시아 이제 디폴트 얘기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내일이죠. 네. 내일 이제 상환 금액이 1억 1,700만 달러입니다. 이자만. 네. 근데 이거를 만약 디폴트를 선언을 했을 때 디폴트가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은 금융시장에 대해서 크게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거는 신흥국 위주의 해당이 된다. 어차피 이제 뭐 금융 강국이었던 이런 뭐 대형 뭐 우리 강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네. 영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여기 이제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충격이 있긴 있겠지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이 충격은 좀 신흥국 위주에 조금 더 크게 다다를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요.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네. 그게 무엇이냐? 만약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내일 중에 네. 선언을 하게 되면은 네. 환율이 이제 저기서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1,3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러시아의 디폴트로 인한 충격보다도 이 디폴트로 인해서 올라가는 환율에 대한 충격이 2차적으로 더 클 것이다라는 게 이 디폴트의 좀 그 중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맹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는 이제 원래 그 작년부터 네. 환율을 한 1,280원에서 1,300원대까지는 보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1,200원대가 훌쩍 넘어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근데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은 1,28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차피 금리 인상이 좀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상이 요번에는 25bp 정도로 아마 마무리가 될 거지만 만약에 25bp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서 한두 달 뒤에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환율을 1,300원대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환율이 1,300원대 되면 지금도 외국인 수급이 환율이 높다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외국인 수급이 전혀 나아질 것 같지도 않은데요. 맞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어느 정도 좀 하락 중반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하락 시장은 맞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다 크게 다 하락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준 다음에 진짜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그게 어떤 차이냐? 지금은 폭락 장세죠. 네. 그냥 급락 장세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한 번 더 반등이 있은 뒤에부터 하락이 나오는 시장은 뭐 어떤 급락 장세나 뭐 폭락 장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빠지는 장세가 될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빠지는 장세가 될 네.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저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쭉 빠지다가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그 국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한마디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건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올 연말이 지나고 나서야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면서 물가 안정세를 찾을 건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런 시장을 좀 받아들여야 되고 이 시장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왜 생기는 거죠? 결국은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원론적인 공급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정말 단순합니다. 빨리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돼야 돼요. 네, 국가적으로 여행 제한이 풀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패스로 인해서 서로 교류가 또 빨리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공급들이 원활하게 풀어지게 되겠죠. 그때부터 슬슬 물가 안정이 될 겁니다. 그 단순한 이유예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 공급을 넣어주려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거나 아니면은 위드 코로나로 그냥 리오프닝이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맞아요. 근데 어차피 위드 코로나는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미 뭐 30만 명 계속 넘어가고 있고. 네. 자, 그리고 네. 방역 당국에서요. 네. 아마 다음 주부터 모임 인원이라든가 영업 제한에 대해서 완전 해제를 논의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상회복위원회랑 네.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 인수위원회가 둘이서 만나서 다음 주부터
완전 해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오늘도 시장에서는 여행과 항공 테마는 좀 강했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요, 이 중국발 또 경제 봉쇄 위기에 나오면서 면세나 화장품 같은 주들 리오프닝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중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니까 리오프닝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게 이 중국발 악재 때문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왜 괜찮아요? 그러냐면 네. 오늘 중국발 악재가 좀 있었죠. 네. 관동성 일부 이제 지역에서 네. 다시 이제 봉쇄 조치가 네. 나왔단 말이에요. 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무슨 뭐 하루 이틀입니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지역에 이제 애플이라든가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이 있어요. 가동이 중단이 되죠. 맞아요. 그럼 또 공급에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좀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네. 조금 러시아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우려를 하셨는데 전혀 우려하실 게 없는 게 오늘 시장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나름 잘 움직여줬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영국이 여행 제한 해제 조치를 다음 주부터 빠르면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영국에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시청자분들 단순합니다. 중국발 지역 봉쇄, 코로나로 인한 지역 봉쇄에 대한 악재보다 영국발 여행 제한 해제에 대한 호재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발 악재는 악재로 적용이 되지 않은 거고요. 영국발 호재는 호재로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코로나는 우리에게 악재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오늘 리오프닝주 중에서 내린 섹터는 지금 오히려 그럼 매수 가능한 시기일까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리오프닝 중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포트에 리오프닝 주가 없다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담아 가셔야 나중에 아주 훈훈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훈훈한 수익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요,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굉장히 또 수익을 짭짤하게 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수익률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제주 맥주 주류 관련주죠. 그리고 디오요의 엔터고요.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주, 모두 투어 여행주, 국전약품 바이오 등등해서 우리는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이렇게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위에서부터 11%까지 27% 모두 여러분들께 노란톡 안에서 얘기를 해드린 종목이고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추천해드린 종목도 있었습니다. 지금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안에 그래도 좀 담아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어떤 종목을 담을지 잘 모르겠다.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섹터가 너무 많은데 어떤 쪽으로 담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을 해주신다면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안에서 질문도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홍주원 3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여러분들께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